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분 어떤 인물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물들이 아니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빨간불, 김태현 변호사님은 더불어민주당 빨간불. 예, 이제 선거 끝나서 예, 원래 모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사이좋게 빨간불. 아니 저야 뭐 더불어당의 당원이고 예, 당직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해 가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뭐가 많은지 국민의힘하고 특별히 관계 없거든요. 제가 아니 알기로는. 저기 근데 국민이 빨간불 했다고 그러시길래 예, 네. 아, 그 반작용으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드리려고. 균형을 맞춰야 되죠. 예, 현근택 변호사님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선거 이긴데도 빨간불이면 뭐 진대는 뭐 더 빨갛지 사실. 새빨간불로.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현근택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국민의힘은 왜 빨간불인가요? 그러게요. 사실 파란불이라 해야 되는데 선거도 이겼고 분위기도 좋잖아요. 예. 아니 오히려 이 선거 이긴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중질환이라 그럴까요? 뭐 시끄러운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시끄럽다.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거의 진짜 남보다 못한 왼수처럼 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뭐 어제 보니까 뭐 아사리판까지는 괜찮은데 뭐 전 비대위원장님이 또 전과자랑 뭐 윤석열 총장이 손을 잡겠냐. 전과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인 비대위원장 보고. 그 장제원 의원 아니 말고 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게 굉장히 이제 점점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 보니까.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자중질환의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중질환 맞죠? 맞아요. 맞고 뭐 너무 솔직하시는 위원장이 표현한 그 아싸리판 있잖아요. 아싸리판 맞죠 지금. 망조가 드는 거죠 지금. 선거 이긴 지 얼마 됐다고.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민주당도 사실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 있고 당대표 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까 비슷하죠. 비슷한 민주당도 저도 빨간불 동의해요. 원내대표 경선 권력투쟁 있고 그리고 저 당대표 경선 있고 그것도 일종의 권력투쟁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친문 5인방 아니 남의당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주제에 집중하세요. 주제에 집중을 해야지. 아니요. 어차피 다 빨간데 그냥 묶어서 갑시다 그냥.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가지고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부에서.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지금 그 빨간불과 민주당의 막 투쟁 있고 막 이런 진통 있고 뭐 개혁을 강화해야 되냐 중도로 가야 되냐 이거는 선거를 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빨간불이긴 하지만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긴 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4년 만에 처음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기세와 흐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선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건 내년 대선이니까 저들이 뭔가 달라진 건 맞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정말 4년 만에 표를 줬어. 그러니까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볼까?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거 되면 내년 대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권력 투쟁을 소위 말해서 이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진들도 문제지만 얼마 전까지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는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양비론인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아싸리판 그것도 맞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권 경쟁을 가지고 중진들끼리 뭐 영남이니 충청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가지고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론을 못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싸리판 맞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대해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먹다 마는 우물에 그게 뭘 풀고 가도 되냐고.
그 얘기도 맞거든요. 본인이 어찌 됐건 간에 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이잖아요. 거기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그건 예. 정치 이제 그 거인으로 봤을 때 예. 왜 저렇게 하지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얼마 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당에 대해서 나가자마자 그렇게 쓴 소리,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는 소리들을 하는 건 과연 옳은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더 양쪽 다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싸리 판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제3지대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제3지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국민의힘과 어떤 일종의 대립각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뭐 솔직하게 양비론이라 그랬으니까 양비론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왜 연인끼리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예. 뭐 어떤 여자들이 꼭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 싫어 집에 갈래 그러면 가라. 이러고는 정말 끝이거든요. 한번 붙잡아야죠.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아니면 뭐 구경하고 가자. 뭐 영화라도 보자. 이렇게 꼬셔야 되는데.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고문하세요 그랬거든요. 고문하세요는 고문. 예,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서 예. 조용히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고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수 있겠네요. 물러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좀 붙잡고 뭐 비대위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이렇게 해서 대선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데 붙잡아야 되는데 나 갈게 그러니까 왜 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괘씸한 거구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근데 선거도 이겼고 되게 잘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잘했으니까 그냥 요 고문 어찌 보면 그냥 명예직이잖아요. 예. 갖고 물러나세요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 좀 많이 틀어졌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난 이 당에 애정이 1도 없다. 떠나면 갈 거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 참. 네,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예. 예. 본인이 그러면은 뭔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간다고 손을 거버렸는데 그럼 거기다가 그럼 고문제해야지. 무슨 당을 그냥 저희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간다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럼 되냐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간다는 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 니들이 아쉬우면 날도 붙잡아라 이런 거지죠.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메인 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만 하구나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작가분들이 김 변호사 왜 그러세요? 이걸 저를 바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 삐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태현 변호사는 그 정도 급이 안 되지.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뭔가 다른 오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시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예.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당의 상황과 대선 주자의 위치에 대한 불일치? 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의 상황은 너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4년 만에 선거를 이겼어요. 예.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서 이긴 거니까 어찌됐건 제1야당의 힘은 보여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내년에 대선이에요? 그럼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내에 유력 대선 후보가 둘셋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을 중심으로 지금 경선판에 벌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당대표는 당 경선을 관리하기 위한 위치예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가 뜨면 저 선대위원장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당의 흐름은 너무 좋은데 대선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죠. 밖에 있다고요. 야권의 대선 후보 압도적인 일이 윤석열 총장 전총 밖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조금 달라질 차이는 크게 없지만 2등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흐름이거든요. 2등은 2, 3, 4등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당은 밖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 당은 좋은데 후보가 없는 이 불일치와 이 모순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당대표를 누가 어떻게 내가 했을 때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거고요. 만약에 당내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하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움직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거는 좀 막고 싶고. 예.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고. 예. 뭔가 윤석열 총장과 연대를 잘해서 메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당 밖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아마 저런 일종의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김태현 변호사 당 상황이 좋다라는 건 착시예요.
장상황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여론을 보면 국민의힘이 잘해서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싫어서 했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말은 사실 얘기 끝까지 좀 들어봐요. 사실은 당 상황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혼란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고 당대표 뽑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강력한 카리스마로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쭉 다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상황은 좋은데 뭐 대권 후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 상황도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요. 민주당 이야기 좀 하죠. 민주당도 계속 더 안 좋은데 얘기합시다 지금. 더 안 좋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빨간 불일 것 같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지금 빨간 불 맞죠. 지금 빨간 불이고. 근데 이제 쇄신이 뭐 돼야 그렇죠. 파란 불로 바뀔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외부에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쇄신을 하거나 할 만한 게 아직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비대위와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 그 당 지도부의 공백 상태인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은 당 내에서 혁신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출. 물론 누가 되고 만약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표차가 나는지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밖에 대선 주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김종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중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건 아마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는 이 관계가 계속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고민이 국민들 보기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뽑힌 사람들이 그리고 뭐 최고위원까지 합해서 충분히 쇄신을 한 모습일까? 거기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김태 변호사님. 쉽지 않죠. 관성이 있는데 이제까지 4년 동안 해온 관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요 지금 아싸리 판은 맞는데 대선을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는 안철수 대표의 관계가 정립될 수밖에 없어요. 합당을 하든 제3지대 신당으로서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뭔가 역독성기에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11월에 후보 뜰 때까지는 혼란이 있어도 어떻게 후보가 뜨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든. 근데 민주당은 제가 왜 쉽지 않다고 보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란 건 결국은 기존 지지층의 그걸 강화하냐 아니면 중도로 한 거를 옮겨가 이거예요. 심플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 새로운 인물은 없어요. 다 예전부터 해왔던 인물이지.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야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지지층을 강화할까? 중도를 강화할까?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집권 여당이 4년째, 5년째 좀 흔들릴 때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핵심 비책은 지지층 강화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지층은 그래 왔었죠, 사실은. 항상 그런 쪽들이 선거를 이겨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중도층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친문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신을 내는 의원들한테 보내는 문자 폭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건데 지금 무슨 되고 나서 선거 지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이거 이러더니 안 됩니다. 당을 좀 체질을 개선해야 되면 얘기하고 조국 전 장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5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문자 폭탄 맞고.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 5명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꼬리 내리고. 신현영 의원 오세훈 시장 방역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얘기 못했던 얘기 저는 그거대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얘기 못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자 폭탄 맞고. 이 흐름들이 계속이 되는 한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원내대표가 되고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중도의 표를 얻긴 쉽지 않을 거다. 이걸 해결되시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당 안에서의 중도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사실은 대권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마 오후 점심때쯤에는 아마 원내대표 공동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아마 예전에는 박원주 의원 같은 얘기들이 잘 안 나왔었죠. 지금 왜냐하면 상임위 재배분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도 다음 정부로 좀 넘기자 그러고 지금 또
지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 문제도 좀 잦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제가 봐도 뭐 원내대표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윤호중 의원이 아무래도 좀 앞서간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박완주 의원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이런 길이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신경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의 연내대표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되느냐 표차, 의원들의 표심이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방한주 의원은 조금 중도를 강화하는 축의 어떤 그런 워딩들이 나오는데 윤호중 의원은 아니잖아요. 개혁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 근데 만약에 윤호중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 의원들이 어디로 힘을 실어준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당대표 흐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를 좀 나아가는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우클릭이겠죠.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 대선을 앞두고. 예.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대표 후보 나온 세 분들도 다 이 문자 폭탄 얘기가 나오면 뭐 그것도 당심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만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좀 어떻게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대표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반대 있어요. 방향으로.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